네, 그러면 지금부터 주도 섹터 공략에 대한 고민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장 들어서 약간 이제 지수가 좀 시들시들해져서요. 네. 이 부분부터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네. 있는 것 같고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이슈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 부재한 것도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지수 갑자기 왜 고개가 꺾였는지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대체 언제쯤 돌아오는지가 네. 궁금합니다. 일단 탄력이 미국보다는 약한 거는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국의 그 대장주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대비했을 때 조금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겁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원래 이번 주에 들어올 때 지난주에 그 샤메 법칙에서 저 실업률이 어떻고 경기 침체 나왔을 때도 한국장은 2,600 정도는 지지가 돼야 된다고 봤는데 그거의 가장 큰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닝의 그 기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삼성 기준으로 7만 원 중반, 하이닉스 기준으로 한 18만 원 정도는 유지가 된다고 봤다는 그 근거를 네. 가지고 2,600을 한 거고요. 2,600 정도라면 PER 개념으로서 PBR 개념으로서 우리가 좀 이거 붕괴되면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지선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가들이 경기 침체의 직격탄이 한국이나 대만에 있다라고 본다면은 2,600을 깨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2,500, 600의 이하를 있기는 어렵다는 게 기본 가정이었는데 오늘 미국에서 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2,600 정도는 안착을 해야 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수순이라 보는데요. 좀 많이 아쉽고요. 뭐 특별히 뉴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 반도체의 대장주하고 그 중소부장재에서도 미국이 한 6% 올랐거든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네. 그러면 우리 소부장주도 대충 평균 한 6% 이상은 올라가줘야지 장에 힘이 있고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한 7만 원 후반대, 삼성전자 7만 원 후반대, 하이닉스도 한 17만 원 중후반 정도는 가준다는 전제를 가지고 2,600이 가는 건데 그게 좀 힘든 것 같고 외국인이 아직 안 들어온다는 거는 이럴 수도 있어요. 미국은 상대적으로 변동이 더 써서 반도체가 크게 올랐습니다만은 사실 오는 것이 이젠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줄었다는 거잖아요. 네. 지난주하고 좀 반대인데 그 매주 바뀔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하루하루 가지고 이젠 판가름하지 말자 그래서 오늘 안 올랐다고 다음 주에 안 오른다는 건 아닌데 일단 주말도 끼고 하니까는 적극성을 띄고 있지 않은 걸로 보여져서 좀 아쉽고요. 기술적으로는 그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200일 선이 2,600 한 25 정도 되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봤을 때는 다음 주 초로 미루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요. 수급이 좀 딸립니다. 우리 자생적인 힘, 우리 자체적인 뭐가 있죠? 기업 밸류와 무슨 금투세, 무슨 세제 혜택, 그렇죠? 이런 것들하고 삼성 하이닉스의 어닝 파워인데 이제 동력이 새로 나올 게 지금 당장에는 이 여름이 없다 보니까는 그 미국만큼의 동력은 못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만큼의 동력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음 주쯤에는 들어올지가 궁금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이 경기 침체나 엔캐리 청산의 우려가 반영이 돼서 이 정도인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하방 압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지난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바닥이 2,380 얼마까지 갔었죠. 네. 그날 제가 2,320이 깨지는가를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2,320이라는 숫자가 얼마냐면은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가 아주 나빴을 때 그때 아마 우리가 지수가 2,200이 깨졌을 때예요. 네. 그 당시에 PBR이 0.83배 정도였거든요. 네. 그걸 고스란히 그만큼 위기로 갖다 붙이면은 2,320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2,320까지 갔다는 거는 2,400, 2,320이 가면은 시스템 리스크. 경기 침체를 거의 90% 이상 확정짓듯이 하는 주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분치에 갔었는데 결국은 오늘 이 사회에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것까지 겹치는 바람에 시스템 리스크까지 위협할 정도로 2,400 이하로 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2,500 어제 기준으로 올랐는데 2,500이 얼마냐? 2,500은 PBR이 0.9배인데요. 우리가 0.9배 이하에서는 대한민국이 과거에 한 서너 번 정도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0.9배 이하로 가는데 그때 사면은 결국은 중기적으로 다 먹었어요. 네. 그래서 2,500 이하에서는 접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어제 그제 든 것 같고 그럼 2,600이 가는데 아까 힘들다고 한 거는 2,600 정도 되면은 경기 침체는 일단 한켠에 젖혀놔.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네. 그렇게 갖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우리나라의 자생력이 부족해 네, 라고 네. 여기서 실갱해 버리는 게 있기 때문에 2,600이 아직 1배도 아닌데 PBR은 1배가 2,700이거든요. 근데 0.9배는 2,500이니까 600 가는 데 있어가는 좀 체크해보자는 심지가 같이 이제 줄다리기를 하다 보니까 하루 이틀에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잊어버려요. 경기치 끝났어요라고 하는 그 컨센서스가 빌드업된 건 아니고 하지만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지났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서 뭐 2,400대 이하로 내려간다는 거는 아마 그럴 확률은 지금은 바닥은 친 것 같아요. 바닥은 쳤는데 올라가는 속도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올라가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우리 또 꾸준히 이슈들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2,600선 좀 위까지 올라가서 기대를 했었는데 일단은 탄력이 살짝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가 좀 돌아와 줘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에서 고용 쇼크도 있었고 또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워낙에 오락가락했었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가운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또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조선부터 바이오가 될 텐데요. 반도체에 아직까지 우리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다른 섹터로 눈을 좀 돌려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미 섹터에서는 그 주도주가 바뀌었죠. 네. 반도체는 언더웨이트이 이미 된 거고요. 언더퍼폼을 하고 있고 언더웨이트 많이 했었을 것 같고요. 오늘 올라가는 거 있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자율적인 반등이고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언더가 되니까 시장이 안 오르는 거죠. 가장 시총이 큰 것이 언더 개념으로 가니까 그런 거고요. 미국에서도 반도체 주식의 그 시총이나 비중은 20몇 %인데 우리는 30몇 % 더 넘기 때문에 삼성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갈 게 뭐 있느냐? 최근에 어느 방송이나 떠드는 게 똑같은 건데 최근에 하지만 뭐 한 달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조선주 오늘은 뭐 쉬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미국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인 거는 금리 인하는 수순이고 네. 그동안 많이 소외됐고 그 다음에 8, 9월 달에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분위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합니다. 물론 개별 종목으로 어떤 신약이나 어떤 마일스톤을 갖고 있는 따라서 다르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CMO라든지 CDMO 오늘은 뭐 삼성바이오로서 많이 올라가다 내려갔지만은 알테오젠이 올라가고 이렇게 개별주로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미국이랑 똑같은 건 제약바이오는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0%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 안 되는 섹터를 50% 실으시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장이 못 가는 거고요. 조선주도 최근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이제까지 못 담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힘겨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조선 한국 경우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는 똑같고 화장품 같이 수출주는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도체로 가기에는 지금 트리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궁극적인 트리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매주나 똑같은 말씀을 드려서 지겨우시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나와서 큰형님이 말씀해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못 올라가면 그때는 완전히 시장 나락으로 가는 거거든요. 반도체가. 근데 그것은 8월 28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애플입니다. 저는 애플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애플이 사실 연초 대비했을 때 별로 오르진 않았고 최근에 올랐다 내렸는데요. 네. AI는 뭐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 AI는 한바탕 갔고요. 다음에는 온디바이스 AI 되는데 온디바이스 AI의 드라이브는 회사가 세 개 보면 되거든요. 애플하고 애플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만드는 네. 퀄콤하고 브로드콤이에요. 이 세 업체까지 만약에 엔비디아처럼 그런 버라타일리티가 아주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면은 그때는 이제 IT는 지금 3분기 실적과 관계없이 적극성을 띠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미리 그 어떤 경기 침체라든지 그런 AI 논란이 미리 반영돼서 하이닉스가 15만 원대, 삼성전자가 7만 2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그 바닥은 친 것 같아요. 바닥은 쳤는데 전고점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게 140불 가든지 삼성전자 만약에 8만 500원 간다, 5천 원 간다든지 하이닉스가 바로 20만 원 간다든지 이런 속도는 현재 입장에서는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3분기 실적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들을 반영한 채로 주가가 많이 밀린 상황이잖아요. 네. 고점 대비해서 낙폭도 상당히 큰 상황인데 이러한 AI부터 해서 반도체 관련주 저점에서 담는 게 좋은 시기일까요? 저점이 지났어요. 저점이 지났다고요. 네. 저점이 지났으니까 다시 하이닉스가 뭐 15만 원 간다든지 다시 삼성전자가 7만 200원 되면 좋겠죠. 그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은 또 신규 고용이 무너지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신규 고용이 무너지거나 실업률이 다음 달에 4.5% 가거나 그러면 경기 침체가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러한 소스라치게 놀란 게 호들갑은 아니지만 너무 과했다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반락이 있더라도 얼마 전에 있던 그 저점을 기다린다면 그거는 안 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내후년도에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8만 원 이상 어렵다.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는 18만 원 이상 어렵다는 콜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뚫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엔비디아나 애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매주 또는 매달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아니고 외부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의 힘을 어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닥은 쳤고 올라가는 속도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도 아마 조선 화장품 수출주, 그다음 일부 은행주 이런 정도로 조금 분포되는 스프레드되는 형식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네요.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투자를 하기에 애매한 시점인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조선이나 화장품 같은 수출주 그리고 일부 밸류와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시장에서 시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좀 기회 찾아볼까요? 네. 지금요. 우리는 미국 장보다 못 간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미국이 반도체에서 6% 올랐잖아요. 오늘 6% 올랐고요. 반도체 네. 섹터가 필반이. 그래서 이번 주에 플러스 2%가 됐어요. 이번 주는 아웃퍼했어요. 네. 그런데 반도체는 이 경기 침체 논란 이전부터 내려갔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7월 16일이 피크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대한민국도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7월 16일부터 푹 빠진 것 따랐을 때 오늘 미국이 올랐잖아요. 7% 반도체 필반이 올랐음에도 마이너스 18%입니다. 7월 16일 대비했을 때 필반은 마이너스 18%라고. 네. 나스닥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다우라든지 S&P가 마이너스 4%, 5%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반도체는 언더인 상태예요. 이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한국도 오늘 그나마 중소 종목이 올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보세요. 미국 6%대까지 쫓아가는 주식 별로 없잖아요. 약하다는 걸 인정하시고 반드시 사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강 후약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는 장이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많이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되고요. 빠질 때는 조금 사고 이런 패턴으로 하루도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시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뿐만 아니고 IT 전체적으로도 우리 장이 한 40%, 35% 차지하는데요. 지금은 그쪽을 시장 비슷하게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최선이고요. 시장보다 좀 언더한 상태가 조금 마음이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런 변동성 장세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네요.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